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워렌 버핏과 헤지펀드의 역사적인 대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시작된 내기가 있었습니다. 10년 수익률이 누가 큰지 말이죠. 워렌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헤지펀드는 시장 상황에 맞춰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며 10년이 흘렀죠. 10년 전 워렌 버핏은 헤지펀드들에게 도발을 하는데요. 니들 중에 10년 동안 S&P 500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펀드가 있으면 5억을 기꺼이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 프로티지 파트너스 창립자인 테드 사이즈가 응하면서 이 내기는 성립되었습니다. 알려진 내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워렌 버핏과 테드 사이즈는 각각 32만 불씩을 베팅 머니로 걸고 64만 불은 미국 국채에 넣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10년 뒤 100만 불, 우리 돈으로 한화 약 10억 정도 되겠네요. 10억으로 불어나도록 설계를 하죠. 이게 참 재밌네요. 이미 10억을 넣어서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이 되는 금액을 10년 뒤에 설계해서 이렇게 채권 단위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죠.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설계를 통해서 현재 10억이 아닌 미래의 10억을 내기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승부가 끝나면 승자가 지정한 자선단체에 전액을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S&P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고요. 테드 사이즈는 직접 고른 헤지펀드 5개를 분산 투자하죠. 그 내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년 각자의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서 승자를 가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인덱스 펀드라고 하면 주가 지수를 쫓아서 수익률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테드 사이즈가 고른 액티브 펀드는 헤지 펀드거든요. 이들 헤지 펀드의 존재의 목적은 시장보다 우월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올리는 데 있습니다. 각 펀드마다 전략과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우수한 인력을 투입해서 시장을 이기려고 시장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종목이나 상품을 발굴하는 것을 지향하죠. 자, 헤지펀드의 주장은 경제의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워렌 버핏은 아니다, 우리는 시장을 사야 한다, 고로 미국 주식시장의 ETF가 더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10억을 두고 한 이 내기의 결과는 워렌 버핏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는 10년 평균 7.1%의 투자 수익을 냈고요. 헤지 펀드는 10년간 연평균 2.2%의 수익률에 그쳤습니다. 자, 이는 투자 및 운용 방식이 다르다 보니 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많은 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은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가 투자 금액의 0.02%에 불과하고요. 반면 헤지 펀드는 2%에서 3%를 매년 떼고요.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20%의 또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명의 투자자가 각각 인덱스 펀드와 헤지 펀드에 10억을 투자해서 똑같이 1억의 수익을 올렸다면 인덱스 펀드 투자로 1억을 번 사람은 20만 원의 수수료를 제한 9,980만 원이 순이익이 되지만 헤지 펀드 투자로 1억을 번 사람은 기본 운용 수수료 2천만 원, 2%씩 연에 떼니까요. 그리고 이익에 대한 인센티브 2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6천만 원 수준의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것도 1년에 10%를 냈다는 가정인 거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헤지 펀드는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월등히 높아야만 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인덱스 펀드로 10년간 7%의 수익을 거둔다면 원금은 거의 2배가 됩니다. 1.967배네요. 그리고 헤지 펀드는 3.3%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원금은 44%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헤지 펀드의 운용비를 제외한 역사적인 순수익률은 S&P 500 인덱스 펀드가 항상 높았습니다. 즉 기대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투자의 기본은 저비용, 분산 투자가 답인 것이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종목 선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 자체가 시장 평균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이는 극도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주식시장이 오를 것 같은데 또는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 개별 종목을 사야 할지, 또는 반도체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사지, 하이닉스를 사지 등의 반도체주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가 머리가 아플 때가 많죠. 이럴 때는 관련 주식을 모두 사는 방법이 바로 ETF 투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을 사면 자본이 많이 들죠. 근데 개별 종목에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고 싶은 종목들의 지수를 투자하면 전체를 살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10년 동안 ETF 투자는 액티브 투자를 넘어섰네요. 우리나라에서도 10년간의 인덱스 펀드 투자는 44%라는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 것이 개인 투자자가 시장 평균의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는 건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죠. 주식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정보인데 개인 투자자가 기관보다 먼저 정보를 획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자, 워렌 버핏이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 수단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 수익을 늘리는 비결은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인덱스 펀드를 계속해서 구입해서 종합지수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의 투자함에 있다. 자, 시장 평균을 추종하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은 없죠. 따라서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는 미국 또는 인도 또는 베트남 등의 신흥국가 그리고 선진국을 잘 조합해서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시면 전 세계에서 시총이 2%밖에 되지 않는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